아빠가 들려주는 파워포인트, 누더기 기워 읽기, 개선이 필요한 파워포인트 재구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슬라이드 재구성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여러 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파워포인트 재구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이게 뭔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라면 파워포인트 재구성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옛날에 쓴 책, 지금 절판돼서 팔리는데 거의 안 팔리는, 제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안 팔리는 책일 거예요. 뭐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책인데, 거기 보면 이 파워포인트 재구성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됐죠. 사실은 그때 파워포인트에서 구역 설정한 걸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판에 그게 개선이 됐어요. 뭐 그런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개선하는 거 뭔가를. 근데 일단 슬라이드 재구성이 뭔지를 한번 보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 아직 그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일 강의하게 될 머신러닝과 예측 진단 모형, 모델링과 평가라는 어떤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강의는 다른 이름으로 이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강의를 했으면 그 강의를 제목이 좀 바뀌잖아요.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잖아요.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것들을 다 과거 제목을 여기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슬라이드 숨기기를 해둬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측 모형의 개발, 이것이 2017년도에 강의를 했네요. 질병관리본부 연구 실무 역량 강화라는 제목을 했고요. 그 전에 보면 또 여기는 원자력 병원에서, 원자력 연구원이구나. 거기서 과거를 모아서 미래를 보자. 멋있네. 제목을 잘 지었어요. 뭐 이렇게 예측 모형을 머신러닝을 이렇게 불렀고요. 옛날에는 예측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측 모형 또는 진단 도구, 예측 도구라는 말도 쓰고요.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던 거. 그러다가 이거 뭐냐? 2019년도에 처음으로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도입했네요. 그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도서관에서 했었고, 다시 또 이거 뭐 연세대학교 갔었는데, 그때는 질환 발생 예측 모형 구축 뭐 이런 약간 이런 좀 뭐 있어 보이는 제목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예측 모형을 많이 쓰는데 이제 병원 아닌 곳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요즘.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차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오지브라 연구소에서는 수학생님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좀 더 썼고, 또 실제 선생님들 그 교과 과정에 머신러닝에 대한 그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가르칠까, 이거 하면서 머신러닝 강의를 좀 했었고요. 이거는 얼마 전 차병원에서 했던 거 하고, 이제 이번에는 약간 이름이 다르죠. 머신러닝, 예측 모형, 진단 모형 같이 넣고 이 모델링과 평가 약간 좀 다른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을 달리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한 슬라이드예요. 특히 제가 이 예측 모형 그 머신러닝 강의가 슬라이드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완전 누더기예요, 누더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제목이라서 이렇게 숨겨진 거고요. 이거는 막 했다가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막 지웠죠. 저는 지우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에 쓸 것 같아서 다 숨기기를 넣어놔요. 그럼 이 부분 있고, 그다음 이것도 뭐 한국형 당뇨 예측 모형,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들었는데 카디오베스쿨 이벤트 예측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건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숨기고, 그다음에 이것도 유방암 치료 모형, 위암 치료 모형, 이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숨기고, 이게 이제 예측 모형이라는 진단 모형, 예측 모형이 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것들이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주제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질병이 나오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고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예측 모형, 이게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그 예측 모형을 할 때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콕스 리그레션을 많이 쓰는데, 머신러닝이 되면서 뭐 다양한 걸 시도하려고 해요. 머신러닝 기법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강조했고, 그래도 뒷부분은 혹시 실습이 안 될 때, 인터넷이 안 되는 강의장에 가게 되면 이거를 실제 이렇게 화면을 해서 실제 그 인터넷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를
이 그림으로 캡처해서 넣어놓은 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넣었는데 이거는 인터넷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줌 강의 같은 경우 인터넷이 당연히 잘 되죠. 그런 강의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숨기게 한 거예요. 여기 앞에서부터까지는 실습이라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측 모형 비교 그 다음에 뭐 활용 그 다음에 NRI는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별로 기본 강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숨기게 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숨겼다가 뺐다가 뭐 더했다가 말았다 이런 수가 있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예측 모형인데 이제 공학자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콕스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또 노모그램 이런 것들이 또 강조되거든요. ROC 이런 게 좀 강조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같은 슬라이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슬라이드 쇼에 보면 이 재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일단 해볼게요. 대충 어떤 건지 감 잡기 위해서 딱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 해서 지금 슬라이드 잔뜩 있잖아요. 이것도 해서 어떤 걸 딱 선택해가지고 추가 딱 하면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걸 딱 하게 되면 그것만 그 슬라이드만 하게 되고 슬라이드 위아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추가하고 3번 요건 참 목찬 요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숨겨진 슬라이드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요. 그러니까 숨겨진 슬라이드 빼고 숨겨지지 않은 슬라이드 여기서부터 따다다다 이까지 딱 해서 이 쉬프트가 돼야 되는데 이 쉬프트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클릭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가 재구성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프트가 되고 컨트롤이 돼야 되고 또 계산해야 될 건 이것들이 이 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스터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다 용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거든요. 어떤 슬라이드인지 이거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터를 잘 안 쓰고 이게 제대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재구성하기가 되려면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렇게 크고 슬라이드 잔뜩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착착착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 딱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창이 나타나요. 요 창이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를 잘 이용해서 자 선택해서 이거를 자 우클릭 어떤 슬라이드로 보내기 그 재구성 1번 재구성으로 보내기 2번 재구성으로 보내기 이렇게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슬라이드를 하기 정말 편하죠. 조금만 더 편해지면 제가 재구성을 많이 쓸 텐데 이게 지금처럼 한 그 슬라이드 가지고 막 여러 개를 짬뽕해서 만든 것 같은 거 많이 쓸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잘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슬라이드가 많지 않고 뭐 그러면 재구성을 쓰시면 좋아요. 지금도 불편하긴 한데 뭐 그런 적당히 쓰시면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보통은 이제 새로 만들게 되면 그냥 이 슬라이드를 약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새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개 만들어지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수정, 뭐 철자가 틀려서 수정하려면 10개를 다 수정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전 관리도 좀 힘들고 막 뒤죽박죽이 되고 막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는 하나로 자꾸 쌓아가면서 슬라이드 재구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이론적으로 좋은데 이 재구성이 지금 현재 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하면서 드는 거 생각이 드는 게 제 용어 정리라고 해서 슬라이드 오늘 하나 만들었나 여기 있군요. 여기 슬라이드인데 의사들 의학 논문에서는 예측 모형, 진단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근데 머신러닝이 더 인기가 많죠 요즘.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제목을 옛날에는 진단 도구, 예측 도구, 예측 모형, 진단 모형으로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게 사람들 사이 더 잘 인식이 되니까 뭔지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고 뭐 유행어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용어와 현재의 용어가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용어 정리라는 그 토픽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반인들 또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의사분들이라면 그 과거에 있던 예측 모형과 머신러닝이 별로 멀지 않다, 비슷한 거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어요.